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추석 전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 소환 여부를 놓고 아주 고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데요.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는 불리한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그 폐기된지 알았던 녹음 파일이 지금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압수수색 결과 메인 서버에서 찾아왔는데 그 뭐 한 1,500여 개가 된다네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은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신원식 의원이 그 민원 전화한 사람이 전화는 여성이 했는데 기록은 남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화건 그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때 남편 서성환 변호사 이런.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보, 동부지검한테도 그걸 딱 준 것 같아요. 제대로 해. 내가 다 알고 있어. 제보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옛날에 지금 국정원장 하는 박지원 의원이 그 국정감사나 청문회한테 많이 터뜨렸잖아요. 법사에 있을 때 여러 사람 죽였죠. 신원식 의원이 3스타 출신으로서 지금 진가를 발휘하고 있어요. 오죽 급했으면은 홍영표 의원이 거기서 쿠데타 세력으로 정치 조작하고 있다고 그 거품을 물었겠어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급한 거예요. 청와대도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녹취록이 있다는 거를 그 어떻게 보면 몰랐을 수도 있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아니 추미애 의원이라 장관은 이미 그 녹취록이 파기됐다고 했기 때문에 설마 메인 서버에 있는지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전제로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해왔어요. 계속 자기는 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신원식 의원 말에 의하면은 전화한 적이 없다는데 이름은 써 있잖아요. 서성환 변호사. 서성환 변호사 남편 이름 써 있잖아요. 그건 남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하면서 남자 이름을 썼어요. 그게 왜 됐냐면 국방부의 그 면담 일지에 그 추미애 부부가 아들 문제로 민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모 상사가 확인했다 이렇게 딱 그렇죠. 그 분명한 공문서니까 추미애가 빼도 박도 못한 거 아니냐. 그 1차 병가가 2017년 5월 그 6월 5일부터 14일까지였거든요. 1차 병가 마지막 날 전화를 한 거예요. 14일 날 한 거예요. 그렇죠. 14일 날 그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서 서씨 부대 지원반장하고 통화를 한 걸로 진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추미애일 수도 있고 아마 추미애 보좌관이 여성인데 또 뭐 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면담 일지에 추미애 부부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전화해놓고 남편 이름을 썼을 수도 있죠. 그때 왜냐하면 여당 대표니까 이름을 남기기가 좀 곤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을 써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또 안 맞는 게 지금 그동안에는 보좌관한테 그런 청탁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고 보좌관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잡아댔는데 그 이후 본회의 질문에서는 보좌관이 했는지 이런 것은 내가 알고 싶지를 않아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해갖고 싹 말을 바꿨어요. 그렇죠. 보좌관한테 시킨 적이 없다 그랬죠. 전에는 보좌관도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랬다. 시킨 적이 없다.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동부지검 수사 결과 보좌관이 뭐 3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좌관이 계속 그 문제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뭐 문의를 했다면은 당연히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보좌관이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좌관이라면은 그건 남성이거든요. 지금 채모 보좌관이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으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이 했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물어서 그게 여성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성이 확실하다.
여차하면 동부지검이 싹 감춰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차하면 이제 그걸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했으니까요. 1월 달에 고발된 거를 이제서야 9월 달 와서 압수수색했으니까 동부지검이 계속 깔아뭉갠 거죠. 근데 지금 녹취록 압수수색했으니까 녹음 파일을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이 이 신원식 의원 말대로 된다면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추미애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장관 그만둬야 되고 그만둬야죠. 깜빵 가야 됩니다. 깜빵. 허위 사실 계속 유포했어요. 외압 여부를 떠나서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하는 답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는 전화를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압 여부는 관계도 없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딱 떨어지는 물러나야죠. 거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럼 남편이 전화했냐? 그랬더니 남편하고는 주말 부부라 통화하기가 어렵다. 그게 아무리 부부가 그래도 통화 한 것까지도 서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미애가 냄새가 진도 않은 거죠. 근데 남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성환 변호사 아닙니까? 정읍에서 그 정읍지청 앞에다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쭉 해왔는데 최근 중앙일보인가 어디에 보니까 그런 근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개월 전부터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사무실. 부부간에 또 주말 부부라는데 물어볼 상황이 아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요? 좀 뭐 거의 남처럼 지낼 수도 있겠고. 사실 그렇죠. 네. 뭐 나이 들면은 남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한 집에서만 살아도 남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고 따로따로 뭐 원룸 얻어서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도 문 닫고 아는 사람들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휴대폰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추미애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면피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가정적으로 편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난해 말에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 인사청문회. 그때는 서울에서 같이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이야기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어디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병문안이라든가 전화 이런 것도 일체 안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뭐 추미애가 심파국으로 그때 SNS에 쓴 게 그거 아닙니까? 남편도 뭐 교통사고로 불구고 뭐 또 대학 다닐 때 아들까지 교통사고가 났다죠. 뭐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했는데 전신 그 마비를 마취를 수술을 10번이나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고시에 합격해갖고 변호사 생활을 해서 그 고향에 가서 자기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정도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모든 헌신을 하겠다 해갖고 내려가서 그렇게 같이 뭐 동료 변호사들하고 인권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 은퇴한 선배들 보니까 고향에 남자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여자들은 혼자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가. 그리고 갔다가도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추미애도 그랬을 겁니다. 너 혼자가. 그래서 혼자 내려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병을 많이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사라든가 의복 여러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성은 안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남편이 66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애도 있고 하니까 혼자 생활이 좀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또 그 추미애가 저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뭐 알지 못하는 또 뭐 모르는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뭐 있겠죠. 이런 느낌이 받는데 그건 뭐 자초지종은 잘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도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군 내부 문건에서 휴가 일수라든가 기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써진 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조작을 했던가 뒤늦게 만들었던가 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조직에서 윗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딱 맞춰놔야지. 손발이 맞아야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한다고 이게 엉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하고 나중에 껴 맞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고 정치적 문제가 되니까 다들 그냥 꿰어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휴가 명령,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 또 병무청 기록 이 5가지가 되는데
다 휴가 기간이 달라요. 예, 병가 2번에 개인 연가가 붙어 있는데 그 날짜별로 다 다르다는 걸 봐서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연가 기록이 2일, 어떤 거는 4일, 어떤 건 닷새. 예. 예. 그러니까 뭐 제 그러니까 멋대로요.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 사람이 이거 한 거예요. 그게 뭐야? 거짓말 하다 보면 이게 미스가 나거든요. 그럼 마지못해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예, 그런 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직 사병이 그 복귀하라고 했는데 복귀하겠다. 그 서일병이 해놓고 20분 후에 그 상급 부대 장교가 와가지고 휴가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는 다 아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예.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그 참고인들 예. 그리고 아들 네. 또 보좌관 네. 이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일 핵심은 추미애 장관이 외압을 가했느냐 안 가했느냐.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건 보좌관이 했다고 그래도 그건 추미애가 한 거잖아요. 그걸 예. 추미애한테 그 꼬리 물어봐야지. 자르기가 될까요? 예. 예, 지금 꼬리를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나는, 없다. 나는 아무 관계 없는데 보좌관이 알아서 한 거다. 그걸 몇 사람이 믿을까요? 믿을 사람이 없죠. 네, 믿을 사람이 없죠. 추미애 혼자만 주장하겠죠. 네. 뭐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 네, 있죠. 정청래하고 몇 사람 있잖아요. 네, 윤건영하고 몇 사람들, 네, 서훈하고 설훈하고. 네. 친문 호위병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휴가 문제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 청탁, 통역병 청탁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보좌관이 했던 누가 했던 추미애와 관련된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이 했던. 그렇죠. 그러면은 동부지검은 추미애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 고민한다는 거예요. 네. 왜? 고민할 거린가? 추미애가 다 그 검사 인사를 다 했거든요. 네. 네. 동부지검장부터 담당 검사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기 임명해 준 사람이니까. 지금 여태까지 8개월간 동부지검이 뭉개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추미애를 조사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 안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뭐 몇 달은 더 끌 수 있어도 추석 지나고 나서 대란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란이 나죠. 대란이 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적당히 처벌하고 끝내도 조용할까 말까 한데 무혐의로 끝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어야 될 법무부 장관이 온갖 꼼수로 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당직병이 6월 25일 날 2017년 6월 25일 날 경위서만 봐도 그거 다 나옵니다. 거기에 직속 선임병이 미복귀를 첫 번째 인지했고 그다음에 당직 사병이 보고했고 서 씨한테 전화를 했고 20여 분 뒤에 상급부대 김대휘가 찾아와서 서 씨도 선임병에 휴가 처리를 해줘라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 보좌관이라고 추미애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 담당 병가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바로 상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 제치고 저 상급부대 김대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가서 해.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보니까 지금 나온 건 3통인데 하루 종일 했다고 봐야죠. 하루 종일. 3통만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상식적으로 말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보좌관 애를 한다는데 당대표가 야 그 문제 해결해 하면은 그러니까. 온갖 천지하고 닥달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렇게 해서 너 다른 일 안 해도 좋아. 우리 아들이 일 제대로 처리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음성 파일 1,500개가 전부 그 보좌관 전화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데 소환을 할 건지 방문을 할 건지 이거 방법론 가지고도 검찰이 지금 콜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오면은 국민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 할 거고. 그렇다고 장관실 쫓아가서 할 수도 없고 자기 인사권 가진 장관을 동부지검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정지를 시켜야죠. 그렇죠. 직무정지 시키고 조국도 그랬잖아요. 관여 안 하고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문 대통령도 이거 모르는 척 모르쇠로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나가서 장관 바꾸고 너 홀가분하게 수사 받아. 예, 그래야 국민 납득해. 지금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아. 이래야지 그거를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추미애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나중에
엄청난 태풍을 맞을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추미애 소환 조사 정말 불가피할 것 같은데 검찰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도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거짓말하고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실직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